물이 채 빠지지 않은 바다에서의 그물질. 하지만 헛일은 아니다. 이 바다에 잘피가 있기 때문이다. 어부의 고기잡이는 냇가에서나 통할 법한 원시적인 방법. 하지만 수확이 적지 않다. 바다 생명들의 수호자 잘피. 등량만에는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생명의 텃밭, 잘피밭이 있다. 전남 고흥에서 보성을 거쳐 장흥으로 이어지는 등량만은 남해의 전형적인 만이다. 등량만의 특별함을 먼저 알아차린 것은 갈매기. 갈매기 떼의 요란한 마중을 받으며 다른 지역 어선까지 등량만으로 몰려든다. 그만큼 물고기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10월, 등량만은 온통 전어 천지다. 11월까지 이어지는 은빛의 향. 선단을 동원할 만큼 전어 수확량이 엄청나다. 선단 옆 작은 고깃배도 그물 끄는 재미가 쏠쏠하다. 전어를 잡는 곳은 잘피밭입니다. 잘피가 올라오고 전어가 뒤를 따른다. 살아있다는 것은 바다가 오염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어민들은 바닷속 어디에 잘피가 있는지 훤하다. 그곳에서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이다. 잘피밭에서 고기를 잡다 보니 어민들은 유독 이곳에 물고기가 몰리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알이 배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산란 때문에 이게 진미밭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잘은 몰라도 꼭 저희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진밀이 있고 그러니까 고기 서식하기도 좋고. 등량만 서쪽 회진 앞바다에는 3,000헥타르가 넘는 푸른 잘피밭이 있다. 여의도 면적의 2.5배, 우리나라 최대 잘피밭으로 추정된다. 물속에서도 설 수 있는 잘피. 잘피는 바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란다. 아직 힘이 없는 치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다. 숨을 곳도 알을 낳을 곳도 마땅치 않은 바다. 잘피는 훌륭한 산란처이자 은신처가 된다. 수풀을 헤쳐나가도 한참 이어지는 잘피밭. (1m) 앞도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잘피가 밀집해 있다. 잘피밭에 숨어 살다 잘피와 닮게 된 꼬마새우. 잘피에 연신 몸을 감아대는 배도라치는 잘피밭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이다.
잘피 잎을 먹는 성게. 고둥 역시 잘피 잎을 뜯어먹는 잘피의 단골손입니다. 잘피밭에는 바다 생물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가득하다. 잘피밭이 유독 뿌연 것도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이다. 스스로 먹히기도 또 먹이를 품고 있기도 한 잘피. 바다 생물들에게 있어 잘피밭은 푸짐한 밥상과도 같다. 잘피밭에 산란을 하는 보리새우는 유독 조심스럽다. 결국 보리새우는 잘피가 뿌리내린 부드러운 뻘 속에 몸을 숨긴다. 바닥에 숨기를 좋아하는 넙치는 일찌감치 잘피밭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잘피밭이 그 먹이가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잘피가 밀생하게 되면은 잘피 잎 사이에 간격이 좁기 때문에 큰 포식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피밭이 이 작은 그 치어들의 그 보호지 역할을 하고 있죠. 잘피밭은 어류 서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제작진은 남해 수산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잘피밭과 잘피가 없는 곳의 어류량을 조사했다. 잘피와 함께 채집된 어류들. 육안으로만 봐도 상당한 양이다. 잘피밭에서는 이렇게 어린 치어가 놀이터가 되거나 또 산란장이 된다는 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채집된 어류 수만 해도 58배 차이. 잘피밭이 어류 서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육지와 바다 사이에 갯벌이 있고 그 너머에 잘피가 있다. 물은 빠졌지만 잘피는 남았다. 어민들은 잘피밭에 통발을 놓는다. 등량만 어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일터 잘피밭.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한 통 가득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잘피밭이다. 하지만 잘피의 쓰임은 바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서 제 역할을 다한 잘피는 육지로 와서 훌륭한 거름이 된다. 에이씨, 그만해. 바다를 비옥하게 했던 잘피가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다. 이 진지를 넣으면 연기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강하고 담아가 더 연글거려요. 맛이 더 담백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도 조금 덜하고 그러죠. 이제 다시 이제 그 대신 더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잘피가 없는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등량만 안쪽. 이곳은 10년 전부터 잘피가 사라진 곳이다. 그물을 내린 지 1시간. 걸린 것이라곤 고작 한 마리뿐이다. 한나절 동안 그물을 4발이나 끌었지만 모두 헛손질이다. 마지막 그물질에도 별 소득이 없다. 예전 같으면 배 서너 척은 거뜬히 채웠을 대하는 고작 한 마리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감성돔 역시 잘피가 사라진 후부터 부쩍 줄었다. 능생이, 또 도다리, 가오리, 또 전어, 숭어, 농어, 문저리, 또 낙자 종류면 낙자, 쭈끼미 전부 새우 잡는 이 배가 강으로 흘러다니면서 엄청난 말하면 소득을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간척 사업을 딱 한 이유니까 하고는 아무런 거기 없어져버려요. 이제 없어져버리고 완전 지선어민들은 황금 바다를 잃고 생계에 해날 길이 없습니다. 잘피가 사라지고 빈 그물만 올라오는 등량만 안쪽 바다. 고흥만 방조제가 생기고 난 후부터의 일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그 신항만 건설이나 그다음에 임해공단 조성, 그다음에 농지 조성 등의 그 명분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연안 지역을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은 바다 환경이 그 육지화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그 바다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피가 있다면 잘피도 죽게 되겠죠. 따라서 매립 면적이 많아질수록 그 잘피밭의 면적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큰 원인이 그 매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방조제 공사로 사라진 갯벌은 3,100헥타르. 과연 고흥만 간척 사업은 등량만 잘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고흥만 방조제 옆에 풍류 해수욕장. 백사장은 어느새 자갈밭이 돼버렸다. 해수욕장은 이미 그 기능을 잃은 지 오래고 잘피도 모습을 감췄다. 진질이 옛날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진질이에요. 작년에만 해도 내가 걸어 들어가면은 이 발이 지쳐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첫째적인 어장 목적은 오돌이인데 그게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 하루 저녁에 어장을 하면은 한 1000마리를 잡았다 할 때 지금 현재는 1마리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첫째 문제고 또 반지라 고마 그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풍류 해수욕장 옆에서 겨우 몇 가닥 발견된 잘피. 이곳의 잘피는 특유의 군집을 이루지도 바닥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다. 장흥 선자마을에서 채집된 잘피의 길이는 1m 20cm. 하지만 과거 풍류의 잘피는 이보다 더 컸다고 한다. 고흥만 방조제 공사 이후 풍류의 잘피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환경 변화는 고흥만 방조제 건너편 보성에서도 관찰된다.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물론 어종 역시 변한 것이다. 갈치는 보성 인근에선 볼 수 없던 어종이다. 물고기들도 채집을 잃어버린 것이다. 잘피가 사라지면서 어민들은 바다의 변화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빨리 지형이. 예, 어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안 잡히는 거, 뭐 갈치나 뭐 병어, 삼치 이런 것이 많이 잡혀버리고 지금은 돔 같은 거, 농어 같은 큰 고기가 전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잡히던 고기가 안 잡히고, 네. 안 잡히던 고기가 잡히고. 네. 또 어획고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어획고는? 어획고가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잡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조제 공사 후 지형이 변하고 물길이 바뀌었다는 등량만.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남해수산연구소에 고흥만 방조제 바깥쪽의 유속 조사를 의뢰했다. 그래서 빠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속은 고흥만 방조제 공사 이전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보조 2시간 후 1시간 동안 유속계를 이용하여 유속을 관측한 결과 유속은 약 30에서 40cm/s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유속값은 과거에 방조제 공사 이전에 관측했던 유속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속이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감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속이 줄어든 바다. 변한 건 바닷속도 마찬가지다. 육상 식물보다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는 잘피. 하지만 잘피 잎은 이물질로 뒤덮여 있다. 빛을 받아야 할 숨구멍이 막힌 것이다. 모래가 깎이고 자갈이 다 드러난 바다. 잘피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뻘이 사라졌다. 잔디처럼 뻗어나가 땅을 잡아주던 잘피가 사라지고 바닥은 다 패이고 만 것이다. 유속의 변화로 한쪽은 깎이고 한쪽은 쌓여가는 불안정한 바다. 방조제 공사로 바닷물이 흐려지면서 빛의 양도 줄어들었다. 결국 잘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면서 바다 생물도 서식지를 잃고 말았다. 잘피밭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선은 그 유기물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먹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지 역할을 하던 잘피가 사라지게 되면은 잘피밭에 살던 그 동물들이 큰 포식자한테 노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성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잡혀먹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잘피밭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주변 인근 해역의 그 어류 자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어류 자원이 감소하게 되면 어민들의 어획량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줄어든 등량만의 잘피. 잘피가 줄어든 것은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1995년부터라고 한다. 2004년 등량만 잘피는 겨우 만 입구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등량만 동쪽 입구 고흥군 화도는 등량만 내 얼마 남지 않은 잘피 서식지 가운데 한 곳이다. 물 빠진 잘피밭에 드러난 갯벌.
모래뿐인 갯벌에는 잘피가 살 수 없다. 대신 이곳은 어민들의 차지다. 물이 나면 맨몸으로 노출되고 마는 갯벌 생물들. 그나마 생존을 위해서는 바닥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어민의 손놀림이 끝나면 새들의 포식이 시작된다. 물 빠진 동안 내내 생물들에게 갯벌은 위태로운 곳이다. 먹이 앞에서는 동족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갯벌 속으로 몸을 숨기지 못한 고막은 이제 고등대의 먹잇감이다. 결국 속살은 뺏기고 구멍난 껍질만 남았다. 하지만 잘피가 갯벌을 감싸 안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바다 생물들의 보호지가 생긴 것이다. 갯벌에 물이 빠져도 잘피가 웅덩이를 만드니 바다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 천적이 나타나도 잘피 사이에 슬쩍 몸을 밀어 넣으면 그만이다. 잘피가 갯벌에 있으면 갯벌 생물들도 살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잘피 잎은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다. 잘피 잎에 붙어 사는 식물만 해도 수십 종에 이른다. 평생을 잘피에 붙어 사는 식물도 있을 정도다. 붉은 실은 잘피 잎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착 식물이다. 갯지렁이는 잘피 잎에 붙은 붉은 실을 먹고 산다. 이 생물들은 다시 잘피를 찾아온 좀 더 큰 바다 생물의 먹이가 된다. 한 장의 잘피잎 안에서도 생태계의 법칙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다. 잘피잎의 건강한 먹이 사슬은 잘피밭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잘피밭에 햇볕이 들면 잘피는 일제히 방울들을 뿜어낸다. 광합성을 해서 생겨난 산소다. 잘피잎이 만든 산소가 수중에 녹아들면서 바다를 더 깨끗하게 한다. 또한 잘피는 질소와 인, 중금속 등을 흡수해 바다를 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잘피의 바다 정화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부산대학교에 실험을 의뢰했다. 잘피의 흡수 통로는 잎과 뿌리 두 곳. 실험은
잎과 뿌리를 분리해서 실시했다. 바닷물과 접촉하는 부분인 잎의 흡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다. 30마이크로몰의 질소와 인을 넣고 2시간마다 관찰했다. 10시간 만에 질소와 인이 완전 흡수됐다. 이 양을 연간 흡수량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1평방미터의 잘피밭이 굉장히 부영량화되어 있는 횟수 약 260톤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됩니다. 잘피가 만드는 쾌적한 환경은 생물 서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제작진은 남해수산연구소와 함께 잘피밭과 잘피가 없는 곳의 저서 생물량을 조사했다. 잘피밭 바닥에 생명들이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강성을 알아볼 수 있다. 조사 결과 특히 잘피밭과 잘피가 없는 곳은 갯지렁이 수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채집된 저소동물 수 역시 잘피밭이 월등히 많았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피로 인한 서식 환경의 다양성, 그리고 두 번째는 잘피 잎의 분해로 인한 유기물의 증가에 의해서 저소동물 군집의 다양성이라든가 밀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피밭이 풍성하고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잘피의 뛰어난 성장력에 있다. 여름이면 하루에 3cm도 넘게 자라는 잘피. 이런 잘피의 성장 속도는 육상식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른 것이다. 잘피는 왕성한 성장률로 불과 서너 달이면 드넓은 텃밭을 완성한다. 떨어진 잘피 잎은 다시 다른 잘피의 거름이 되어 잘피밭을 비옥하게 만든다. 잘피는 번식력 또한 왕성하다. 초봄 싹을 틔운 잘피가 뿌리 번식으로 바닥을 채우는 데는 한 계절도 걸리지 않는다. 초여름이면 이미 씨앗을 맺어 다음 해를 준비한다. 잘피는 번식할 수 있는 뿌리와 씨앗을 가진 유일한 바다 식물이다. 잘피밭의 높은 생산성은 곧 바다의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잘피밭은 열대 우림과 더불어 지구상 가장 비옥한 생태계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60여 종의 잘피가 분포한다. 그 가운데 한반도에 분포하는 잘피는 모두 이속 7종. 대개 잘피는 남해안과 서해안에, 말잘피는 주로 동해안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말잘피가 서식하는 동해안 기장 앞바다. 해안은 바위로 둘러싸이고 바다는 물살을 빨리하며 큰 바다와 이어진다.
무리지어 논이는 고깃대. 그 아래 바닷물을 타고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초록 깃발, 말잘피가 있다. 가는 잎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말잘피 밭은 남해안의 잘피밭과 외형부터가 다르다. 뿌리를 내린 것도 뻘이 아닌 바위 위. 바닥이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물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잎의 폭이 좁고, 그러니까 머리칼처럼 그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바위에 붙어서 분포하기 때문에 그 바위에 붙을 수 있는 이 뿌리와 지하경의 조직이 바위에 붙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말잘피 뿌리는 바위에 붙기 위해 짧고 조밀한 반면 잘피 뿌리는 멀리까지 퍼지며 자라기 위해 길다. 씨앗에도 차이가 있다. 말잘피 씨앗에 갈고리 같은 발이 생긴 것은 바위에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그 기능은 잘피와 똑같은 말잘피. 말잘피 밭은 바다 생명의 쉼터다. 주변 색에 따라 제 몸의 색을 바꾸는 민꽃게는 말잘피 사이에선 초록색이 됐다. 제 몸을 뒤흔들며 센 조류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말잘피. 말잘피 밭은 동해안에서도 역시 바다의 안전지대다. 잘피가 줄을 이루는 등량만에서 말잘피가 발견됐다. 말잘피가 관찰된 곳은 우두 앞의 먹섬. 특이하게도 먹섬의 해안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강한 파도 역시 등량만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동해안에서 확인했던 말잘피의 모습과 같다. 남해안에선 부산 인근 지역에서만 관찰된다는 말잘피. 먹섬은 등량만에서 말잘피가 발견된 최초의 지역이다. 이것도 보니까 이제 물이 아주 깨끗하고 이쪽이 안반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조류가 강한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게 주로 이제 동해안에 서식하는 종인데도 아주 특이한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곳 남해안에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곳이 특별한 것은 말잘피 때문만은 아니다. 잘피처럼 바다 생물의 서식지가 되는 해조류 모자반이 있다. 흔히 보기 어려운 갯고사리의 군집. 노란각시 서대의 휴식. 바위 위에서 조심스럽게 산란한 핏불 고둥까지.
먹섬의 건강하고 독특한 생태계는 잘피가 다른 해조류와 더불어 숲을 만들고 그 숲이 생명을 품어서 가능했다. 등량만에서 일명 고대골이라 불리는 저인망어선 단속 현장이 포착됐다. 숨막히는 추격전은 바다를 가로질러 육지에 도착해서야 끝이 났다. 배 주인이 배를 버리고 마을로 도망쳐버린 것이다. 처벌도 불사하며 잡은 것 치곤 신통치 않다. 시어는 물론 바닥까지 싹 쓸어버리는 고대구리의 증가. 잘피가 사라진 등량만의 현실이다.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와보면 증거물이 전혀 없고 고대구리가 진짜 작은 치까지 다 안 잡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잘피가 사라지고 물고기가 없어지면서 어선도 발이 묶였다. 해마다 9월이면 새우잡이 배들로 들썩였던 송림마을. 하지만 모두 옛일이 됐다. 그 물을 놓은 지 오래. 등 돌린 바다 앞에서 어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여러 곳에서 바다의 위험 신호가 불거지고 있지만 등량만에는 여전히 간척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물막이 공정이 끝난 삼산 간척지. 공사로 420헥타르의 갯벌이 사라졌다.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다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무엇보다 잘피가 사라졌다. 보고요, 보고. 근데 엄청난 진질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배로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진질리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 진질 자체가 환경적인 정화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질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이 연을 막아가지고 이 진질이 없으려고 안에 걸 없을 줄 알았는데 밖에까지도 진질이 없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연 방류지에 막았던 투자했던 비용이 우리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앞으로 40년, 50년 가면은 이 엄청난 손실을 우리 어민 스스로가 지금 봐야 되지 않느냐. 잘피가 사라지고 있는 등량만. 이 바다는 더 이상 청정해역, 자원의 보고가 아니다. 잘피의 급감이 불러온 등량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해법이 일본의 잘피 이식에 있다. 도쿄에 있는 구형 환경 창조 엔지니어. 잘피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업체다. 잘피 전문 기업이 생길 만큼 잘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부터 다르다. 기획에서 이식 관리까지 잘피 전문 기업답게 잘피 이식의 전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다. 잘피 이식법 가운데 하나인 점토 부착법. 모내기를 하듯이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심는다. 이런 방식으로 벌써 19년째 바다의 푸른 밭을 일궈왔다. 잘피 이식은 누구보다 어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컸다. 히로시마 씨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식에도 성공했다.
히로시마시는 니노섬의 7천여 평의 잘피밭을 이식 관리 중이다. 잘피밭 조성 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 1985년부터.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했다. 잘피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広島市は都市が発展するために埋め立てを今日まで続けてきております。それによって干潟、アマモ場が消失してきたのは事実でございます。だからやはり作り育てる漁業を推進するためには片方で、稚魚の生産放流というのが必要ですけど、その稚魚が住む住処がこれがやはりもう不足し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アマモ場造成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굴과 감성돔으로 명성 높은 히로시마 연안. 이곳이 바로 성공적인 잘피 이식의 현장이다. 10년 전 총 사업비 6억을 들여 잘피 6만 주를 이식했던 니노섬. 바다는 어떻게 변했을까? 바다는 굵고 두터운 잘피로 덮여 있었다. 빽빽한 잘피 사이마다 고기가 제자리를 잡았다. 사업을 계획했을 때부터 잘피를 이식하게 되기까지 7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됐다. 그만큼 잘피 이식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잘피 이식의 핵심은 장소 선정. 빛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수심과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게다가 변화가 크지 않는 안정적인 바다여야 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연구 끝에 니노섬은 굴 폐각 등을 이용해 바닥을 20m 이상 높였다. 잘피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심을 낮춘 것이다. 5,000평방미터에 이르는 첫 번째 잘피 이식은 성공적이었다. 조성된 잘피밭은 3배 이상 넓어졌고 바다는 풍요롭던 옛 모습을 되찾았다.アマモ場を移植した結果ですね、クロダイの漁獲量が非常に増えまして、例えば広島県では日本で全国一番クロダイが取れるようになって、学校給食の中にもその魚が取り入れられてきているという成果を一つ生んでいます。でそれだけではなくて、また明日行ってみていただけると分かると思いますが、そのアマモ場と干潟ができたことで、牡蠣の養殖の場としても活用されています。 일본 최대 굴 생산지 히로시마. 잘피 이식장 인근으로 굴 양식장이 들어서 있다. 굴 유생을 매달아 놓은 폐각을 바닷속 잘피가 지키고 있다. 잘피 잎은 분해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플랑크톤은 다시 굴의 먹이가 된다.
사람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되살아난 잘피가 다시 사람과 바다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잘피 인식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여기 이제 이식 광고 수중 파는 거는 좋은데 파시고 다시 좀 묻어 주시면은 예 그렇게 우리 저번에 묻었는데 당장 쏘기며 조개를 잡아야 하는 어민들에게 잘피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게 성장률이 좋아가지고 젤피가 있는 데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하는 데 상당히 여파가 많아. 근데 작업하는 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게 없으면은 조기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잘피 인식과 보고는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지자체에서 어떤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잘피 서식지를 훼손시켜야 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서식지를 잘피 서식지를 딴 곳에다가 복원을 시켜주고 다시 새로운 잘피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법령이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첩, 오염, 인식의 부족, 숱한 위협으로 점점 그 자취를 감추는 잘피밭. 잘피밭이 사라지면서 서식지를 잃은 생명들도 많다. 지난 여름 등량만 여수대 연구팀은 잘피밭 어류 채집에 나섰다. 잘피밭에 사는 어류의 종 보존을 위해서다. 채집에 성공한 해마. 해마는 잘피밭 감소와 더불어 개체수가 급감한 어종이다. 실고기 역시 마찬가지다. 해마가 있어야지. 헤엄을 잘 치지 못해서 꼬리를 감아 제 몸을 가누는 해마. 잘피가 없으니 해마가 쉴 곳도 마땅치 않다. 결국 잘피가 사라지면 연안에는 더 이상 해마가 살 곳이 없다. 채집된 해마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한나절에 걸친 수컷 해마의 출산. 등량만의 생명이 힘겹게 이어지고 있었다. 세금 연안 오염으로 잘피밭이 사라지면서 해마는 매우 보기 드문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방어, 민어, 손뱅이, 배도라치 등도 이와 같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종의 종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안 잘피밭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잘피 연구지인 거제도를 찾은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잘피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어디를 자르냐면 더 자르는 지점이 있나요? 잘피에 대한 기초적인 생태 조사에서부터 이식법까지 방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얼마만큼 자랐는가? 그렇죠. 성장을 얼마만큼 하는가? 그걸 보자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걸 이제 다시 새로 성장한 부분에 질량을 재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일정 시간 동안 자랐는 걸 조사하는 중입니다. 잘피밭에 빛을 차단하는 실험.
잘피와 빛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잘피의 빛을 차단한 지 한 달째. 잘피는 죽어가고 있었다. 저기 한 몇 개나 될까요? 기초적인 잘피 연구의 최종 목적은 잘피밭의 보존과 복원에 있다. 100개? 한 200개 정도? 그 정도는 되겠죠. 그때는 드문드문 이렇게 그렇죠. 20cm 예 하나씩 심었다고. 2년 전부터 연구팀은 소규모로 잘피 이식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러네요. 예. 저희들이 올 3월에 약 20cm 간격,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간격으로 2개체씩 심었는데, 그래서 이 1평방미터에 72개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한 300개체, 400개체 정도로 늘어나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조개 껍질을 이용한 이식 실험은 연구팀이 개발한 독창적인 방법이다. 잠수부 없이 손쉽게 이식할 수 있고 재료 역시 친환경적이다. 쉽고 저렴한 잘피 이식법을 찾는 것은 잘피를 이식하는 일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바다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등량만의 첫 잘피 이식에 어민들도 동참했다. 그전에 이거 질피가 많이 있을 때 생전 처음으로 손수 바다를 갖고 본다는 어민들. 껄떡 치어나 이런 고기 종류가 오리 종류가 상당히 서식을 많이 했는데 이들은 바다를 쓸 줄만 알았지 아끼고 가꿀 생각은 못했다. 이게 그 잘피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는데 요 뿌리 바로 윗부분에서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감싸 주십시오. 줄기를 감싸면서 이렇게 말아주시는데 잘피 이식이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민들은 시종일관 진지하다. 부분은 가볍고 밑에 부분은 이제 무겁게 가면서 이 작은 시도에 바다의 풍요로움을 되찾고 싶은 어민들의 희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잘피 이식에 담은 등량만 복원의 꿈. 어민들이 잘피 복원의 꿈을 지켜냈을 때 바다는 다시 풍요를 되찾을 것이다. 수많은 생명들이 잘피밭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은신처, 산란처, 그리고 먹이장. 잘피는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을 지키고 등량만을 지켜왔다. 바다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1등 공신 잘피. 잘피가 사라지면 바다는 더 이상 그 풍요로움을 장담할 수 없다. 잘피의 바다였던 등량만. 잘피밭이 짙어질수록 등량만의 미래는 푸르다. 바다를 지키는 잘피. 잘피는 등량만의 희망이다.